근데 2시간 동안에 불꽃 튀는 공방전 중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건 유승민, 문재인 후보의 주적 공방이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예,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현수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발언 취지도 사실상 이해는 갑니다. 대통령이 되게 되면 북한과의 문제도 평화 통일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하고 그와 반대로 군사적 긴장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리가 사실 대통령 외에도 군 통수권자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주적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없다. 대통령 될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기보단 조금 더 우회적으로 위트 있게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일단 부모님께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실향민 출신이고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 검증이라든지 이런 공개적으로 주적이냐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에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좀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다른 답변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유승민 후보의 질문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국방백서라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부가 출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북한군과 북한 정부는 주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적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주적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것이 위협으로 바뀌었고 2010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 최근 발행된 2016년 국방백서를 보면 적이라는 말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후보가 말한 주적이라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질문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그것을 공부를 조금 더 했다면 국방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석호 기자, 적이랑 주적이랑 차이는 뭡니까? 국방백서에는 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느낀다면은 국방백서에 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문재인 후보 자체가 적인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후보라고 해도 모든 걸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서진들이나 다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주적과 적이 뭐가 다르냐? 주된 적이 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군을 이제는 대화의 상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구야권의 움직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된 적이는 우리랑은 대화 상대도 안 된다. 이러한 보수층 결집을 위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비난도 많이 나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적이 주적이 따로 있고 보조적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갖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논란이 대상이 충분히 될 만한 내용이라고 해요. 생각이 됩니다. 강병규 기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을 따져보면요. 2010년도에 이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용어를 검토를 했다가 내부 반발로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그 당시에 국방백서에서 그 주적이라는 용어가 아예 빠졌고요. 2007년에는 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는 주적이라는 용어가 아예 빠졌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좀 들면요.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우리 군사적 주적 개념에 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이 주적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주적 논란이 계속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오늘 지긋지긋한 색깔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돌아오니 또 색깔론 안보 장사가
다시 또 좌판을 깔았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여론조사들 해보면 나라를 가장 잘 지킬 안보 후보 1위가 저 문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 분 계십니다만 가장 많은 군 장성들이 지지하는 후보도 저 문재인이다. 특전사 출신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도 마라. 맞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후보 말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안보관 논란이 일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지지율에는 어떤 연동이 있었을까요? 이현수 기자, 네. 한번 알아봤죠? 네, 오늘 이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적에 대한 포털 검색어는 물론이고요. 여러 당들이 다 집중 포화를 퍼부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또 오늘 한 번 더 해명을 하면서 주적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이 부분은 아직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안보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런 안보관 논란이 사실 표심에 대해서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수 진영에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이 안보 대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관련된 언급을 계속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야야 대선 형국에서는 보수층도 일부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관 관련 발언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약간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이런 북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안보관 논란이 사실상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